수열 수추리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 수추리에서는 사실은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수열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설을 딱 봐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는데? 해설을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애초에 충분히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아, 납득은 돼요. 근데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아주 쉬운 것들도 있지만 떠오르지 않는 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열이 있는지 이 정도는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강의이긴 하지만 아주 가볍게 몇 가지는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점검이라고 있어요. 이론 점검을 보시게 되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 근데 사실 정확한 정의로 보자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는 수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 자체는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거예요. 우리 주어져 있는 예시 기준으로 본다면 1대2, 2대4, 4대8 이렇게 연속하는 항과 항 사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 형태가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이라고 있는데 개차 수열 같은 경우는 항과 항 사이의 차이, 그거를 계단에 개자를 쓰는 겁니다. 항과 항 사이의 차이, 계단과 계단 사이의 차이, 그죠? 그 차이가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개차 수열 이룹니다.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개차 수열 말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비수열. 개비수열이라는 게 뭐예요?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수열인 거예요. 등비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개비면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어떤 수열을 이룬다 이겁니다. 이건 예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2, 4, 12, 48 이렇게 가면 헷갈리니까 항강 사이의 비가 수열이다. 2, 4 그 다음에 여기가 12 그 다음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는 건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48, 240 빈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가 더하기 2이기도 하지만 곱하기 2죠.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차례죠. 1440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수열이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2개차 수열이라고 있어요. 2개차 수열. 2개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 이루는 형태입니다. 차이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 그 다음에 4, 7, 14, 29 빈칸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보시면 여기가 1, 3, 7, 15 몰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2, 4, 8이죠. 그럼 그 다음은 16, 31, 60이겠구나.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등비수열이죠.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로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미리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기 수열 말고 그 밑에 보시면 교대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반복 형태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규칙성이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교대 수열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이 형태는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교대 수열은. 그 다음에 사칙연산은 혼합 형태라고 있어요. 교대 수열하고
같은 뭐 사촌지간 형태인데 사칙 연산 혼합. 이름은 제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해도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제가 블로그에 쓰지 않은 이상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사칙연산 혼합 형태예요. 자, 사칙연산 혼합 형태는 뭐냐? 연산 기호를 제하면 빼면 수열입니다. 플러스 연산 기호는 규칙성을 가져요. 됐죠? 연산 기호는 2개 이상 4개 이하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됐죠?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9, 10, 8, 24, 6. 자, 맞나? 잠시만요. 자, 하고 빈칸 이렇게. 요건 이제 뭐냐면은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3 나누기 4 더하기 5 빼기 6 이번 차례는 곱하기 7차례죠? 35. 사칙연산을 제해보면은 1, 2, 3, 4, 5, 6, 7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형태로 또 규칙성 있게 들어간다는 형태죠. 그죠? 사칙연산은 혼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찌됐건 간에 연속하는 항과 항 사이의 규칙성을 보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너뛰기 수열 있죠? 건너뛰기 수열은 연속하는 항 사이에서는 규칙성이 없으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의 어떤 다음 계획인 거죠. 해봤더니 연속하는 항과 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너뛰는 수밖에 없죠. 연속하는 것에서 없다고 본 거니까. 됐죠? 그래서 건너뛰기 형태는 이런 형태들이 안 됐을 때 보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은 뭐예요?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기본형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변형되는 형태는 뭐가 있냐면은 연속하는 3개의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왜냐하면 개수가 많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항의 곱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도 나올 수 있고요.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앞에 있는 모든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 이런 것들도 뭐 다 피보나치의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수 수열은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형태가 분수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열은 묶음, 그룹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군수열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군수열은 보통은 3개 이상의 항이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갑니다. 3개 이상의 항이 보통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3개의 형태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이렇게 돼 있다면, 첫 번째 세 수 중에 두 수로 남은 수를 만드는 형태예요. 남은 수를 만드는 형태.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칸 12 이렇게 가봅시다. 됐죠?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되네? 봤더니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가 안 돼요.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봤더니 얘하고 얘를 더해서 1로 나누니까 얘네요. 그죠? 얘하고 얘를 더해서 1로 나눴더니 얘예요. 그럼 얘도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1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세 수 중에 두 수로 남은 하나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남은 하나를 보통 빈칸을 뚫어놔요. 남은 하나를. 보통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은 세 항 사이에 관계를 보는 형태가 있어요. 세 항 사이의 관계. 그런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 2, 6 2, 3, 4
1, 8 빈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지 싶은데 2 곱하기 2 곱하기 6이 얼마예요? 24.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얼마예요? 24. 1 곱하기 8 곱하기 얼마가 24예요? 3이죠. 이런 형태로 된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 이게 이제 군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규칙의 수열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군수열도 일반적이진 않죠. 피보나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도 저는 이제 가르칠 때는 이 형태, 이 두 가지도 특수한 형태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한 규칙의 수열에서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네요. 개비 수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비 수열, 한과 항사의 비가 어떤 수열 이룬 형태, 1번에 들어가 있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수열. 그래서 1 곱하기 2, 2 곱하기 4, 3 곱하기 8.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등차 수열, 뒤에 있는 값은 등비 수열이에요. 그죠? 보통은 등차와 등비의 곱으로 등장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연산이 두 개 들어가는 수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두 개 이상, 3개, 4개일 수도 있는데 3개, 4개면 절대 못 찾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두 개인 경우가 사실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수열입니다. 그죠? 연산이 두 개가 들어가요. 어찌됐건 간에 앞에서 했던 것들은 뭐예요? 연산이 건너뛰든 연속하든 뭐 특수한 형태든 간에 연산 자체는 하나씩으로 왔거든요. 맞죠? 하나 연산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 형태는 연산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곱하기랑 더하기, 곱하기랑 빼기 아니면은 뭐 나누기랑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연산이 두 개가 들어가서 다음 항을 만드는 형태. 됐죠? 그런 형태가 연산이 두 개 들어가는 수열입니다. 됐죠? 연산이 두 개 들어가는 수열. 근데 이제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 단순한 형태예요. 왜 단순한 형태냐면은 곱하기 3과 마이너스 1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단순합니다. 금방 찾아요, 이런 거는.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숫자가 두 개 다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연산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들어가는 특히 두 개인 경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군수열 예시는 제가 쉬운 거 들어드렸는데 군수열과 연산 두 개짜리 수열 요게 사실 거의 끝판왕입니다. 얘네가 제일 어려워요. 됐죠? 자 이제 얼추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바로 한번 실전 문제로 가서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부터 28번까지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에서는 뭐라 그랬냐? 마이너스 88. 그 다음이 66. 원래 이렇게 빈칸이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규칙성을 발견하기 전에 빈칸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 거를 계속 봐야 돼요. 78 마이너스 22. 90 마이너스 11. 보시면 값이 보통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반복 형태든가 어떤 규칙성이 반복되든가 아니면 건너뛰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유의미해 보이죠. 맞죠? 자, 여기서부터 오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4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나누기. 그럼 요거 뭐죠? 더하기 12 더하기 10이네요. 맞죠? 이런 규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너뛰기에서 하나 제가 아까 놓친 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건너뛰기 형태는 얘만 수열이면 안 돼요. 얘도 수열이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건너뛰는 모든 수열들이 다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답은 2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6 4 7 3 9 1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연속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 3분의 2 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분수는 잘 안 써요. 나올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391 맞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더하기 6. 요거는 빼기 8. 빈칸이네요. 아, 요거는 이제 답이 여러 개겠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얘가 그 규칙성이 반복되는 건데, 반복되는데, 자,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한강 사이의 차이가 등비수열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요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렇게가 마이너스 16이 될 차례인 거죠. 됐죠? 그 다음 여긴 뭐예요? 더하기 3, 더하기 6이죠. 얘하고 끝났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더하기 3, 더하기 6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더하기 9일 수도 있죠. 등차 수열이라면. 근데 한강 사이의 차이가 등비 수열이었다면, 즉 여기가 플러스 12일 수도 있는 거예요. 3, 6, 9일 수도 있지만 3, 6, 12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결과만 있을 겁니다. 10만 있죠. 13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지에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있으면 오류죠. 오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4, 6, 9, 14, 21, 32. 그럼 일단 한강 사이 차이를 봐야 돼요. 2, 3, 5, 7, 11이죠. 뭐예요? 소수네요. 소수. 소수는 기본적으로 30 이하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 3, 5, 7, 11, 13, 17, 19, 23, 29. 여기까지는 소수를 기억해 주세요. 됐죠?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13이 더해져야 되니까 45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 가볼게요. 4번 225. 225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요. 256 하면 저는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289.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까지는 외우라고 하거든요. 수업에서도 항상. 왜냐면은 225가 나왔다? 그럼 쓸모는 15의 제곱이에요. 256이 나왔다? 요거는 뭐 2의 8제곱이기도 하지만 지금 16의 제곱으로 쓰였고요. 17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324가 18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19의 제곱이죠. 361.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5번 볼까요? 5번 84 80 42 20 21 느낌 왔어요. 그죠? 하나 또 있죠. 1.25 여기가 빼기 4예요. 근데 갑자기 값이 확 작아져요. 맞죠? 자, 요거는 빼기 22 더하기 1 이렇게 연속하는 항에서의 규칙성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럼 2개차까지 갈 것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연속하는 것은 없다? 건너뛰어야지.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맞네요. 요것도 규칙성 있어야 됩니다.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맞죠? 네,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5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까요? 6번 4, 36, 9, 4분의 1, 36분의 1, 9분의 1이네요. 맞죠? 사실 요거는 되게 애매해요. 이게 만약 뭐 주간식일 리는 없지만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4, 36, 9 얘네들이 아무런 규칙성이 없고 4분의 1, 36분의 1, 9분의 1 이렇게 갔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규칙성을 찾으려고 한번 해본다면 이겁니다. 4, 9, 36. 36 곱하기 4분의 1, 9. 4분의 1, 36분의 1. 9분의 1이니까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값은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이게 규칙성 다 없이 그냥 4, 36, 9 역수 다시 본론 이렇게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뭐 어떻게 가든 답은 똑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볼까요? 12.3. 자, 12.3. 그다음이 15. 원래 소수는 그렇게 빈출은 아니긴 해요. 그다음에 10.2. 그다음에 빈칸 7.8, 3.9. 일단은 이건 나누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가 나누기이네요. 여기가 애매해요. 2.7을 더했어요. 근데 여기도 2.7을 더했어요. 아, 이거 뭐예요? 반복 형태입니다. 그죠? 교대 수열. 그러니까 여기는 나누기 2차례죠. 그러니까 5.1차례입니다. 5.1.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넘어가서 8번 볼까요? 8번은 64, 16. 일단 64랑 16 나오면 곱하기 4예요. 그죠? 나누기 4고. 그 다음에 12. 만약에 연속하는 항구항 사이의 관계라면 여기선 빼기 4가 나와야 되고요. 3이 나왔어요. 규칙 나온 거 같죠? 나누기 4. 빼기 4. 나누기 4. 반복 형태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분의 10. 2분의 11이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뭐 할 차례예요? 빼기 4할 차례거든요, 지금. 맞죠? 빼기 4할 차례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쉽게도. 그러면 좀 더 봐야 되겠죠? 빈칸. 그 다음에 뭐예요? 16분의 75.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나누기 4가 맞는 것 같아요. 연속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누기 4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이게 8분의 11?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는. 되게 애매하죠? 16에서 12.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건너뛰기가 됐든 반복 형태가 됐든 이렇게만 반복하는 수열은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되죠. 지금 보니까 네, 됐습니다. 이 보니까 나누기 2 더하기 4네요. 맞죠? 나누기 2 더하기 4. 맞죠? 그래서 8분의 11 있나요?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은 0.8, 2.0, 1.0, 2.2. 요거는 쉽네요. 뭐예요? 1.2를 더하고 2로 나누고 1.2를 더하고 2로 나누고 1.2를 더하고니까 2.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3, 2. 빈칸 4, 7이에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더하기 2인데, 그죠? 더하기 7이고, i 더하기 1이에요. 그죠?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연속하는 항구항 사이의 관계가 규칙성이 있는 거라면, 이 마이너스 4에서 3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더하기 7. 이거 되게 애매한데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3분의 2 곱한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가 3분의 2예요. 맞죠? 그러려면 여기가 얼마 돼야 돼? 6이 돼야 돼요. 6.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3이 되고 2가 6이 되고 4가 7이 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거네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자, 나누기 2 더하기 5예요. 나누기 2 더하기 5. 맞죠? 나누기 맞네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산이 2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2개가 들어간 거 하나의 규칙성만 가져도 어려운데 2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반복 형태와 혼합이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은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쉽네요. 곱하기 5 빼기 8. 곱하기 5 빼기 8. 맞습니다. 그래서 27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135 나오고요. 12번. 자, 12번 써봐야겠어요. 1, 3, 4 하고 빈칸. 그 다음에 10, 19, 19, 27. 이건 누가 봐도 연속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19랑 19 했다는 건 곱하기 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 이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모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 더하기 8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어디 보자. 여기랑 여기 차이가 지금 15죠. 15. 16이네. 됐네요. 그럼 여기가 11이네요. 11. 그죠? 더하기 8, 더하기 8. 맞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값은 11,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13번은 자, 마이너스 2 건너뛰기네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4.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연속하는 항구항 사이의 관계가 없으면 건너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항, 세 번째 항, 다섯째 항 여기는 곱하기 3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 6, 빈칸 14, 1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더하기 4.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네, 더하기 11 빼기 14. 반복 형태입니다. 답은 더하기 11이니까 17. 다음 15번입니다. 자, 15번은 일단은 큰 틀에서 좀 봐야 돼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4가 20이 됐어요. 24를 더할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다음 빈칸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5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9. 숫자가 갑자기 커지는 거는 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2045죠. 409 됐습니다. 나왔네요. 뭐가 나왔냐? 이렇게가 몇 배예요? 마이너스 5배예요. 그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5배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5배가 됐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41. 그럼 41 나왔다는 얘기는 2배하고도 1이 크네? 그죠? 잠깐만요. 2배하고 1이 크다. 맞네요. 이거 2배하고 1 크고 2배하고 1 크면 얘예요. 그죠? 2배하고 1 크면 얘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겁니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1을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410에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409가 된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1.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자, 16번은 5, 3,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보시면은 이 관계 자체가 그 연속하는 항구항 사이에서는 딱히 규칙성이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특수한 수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피보나치 형태의 약간의 변형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얼마예요? 2죠.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거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얼마예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과 AN 플러스 1을 빼고 다음 항을 뺀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 6. 거기다 1 곱하면 12. 여기다가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14. 곱하기 1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1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12. 자, 그럼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17번. 17번은 누가 봐도 건너뛰기죠. 그렇죠? 49, 37, 45. 그러니까 얘는 빼기 2의 형태로 간 거고 그 다음에 12, 33이 됐어요.
3배보다 좀 크고. 네, 요거는 곱하기 3 더하기 3이네요. 그죠?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99거든요. 더하기 3은 100이죠. 이건 이제 그 건너뛰기 형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곱하기 3 한 다음에 더하기 3 하면 309.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8번. 18번은 4, 마이너스 1, 8, 16, 마이너스 2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빈칸. 그러면 일단은 이거 자체가 지금 8, 16 얘네들이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2의 거듭제곱으로.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네요. 이거. 얘하고 얘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4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8이 돼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2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256은 마이너스 2의 8제곱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겠다고요. 맞죠? 그럼 요거는 2의 13제곱이 됩니다. 2의 10제곱이 1024예요. 거기다가 8 곱하는 거죠. 그럼 8000 얼마가 나와야 되냐? 8000? 8192.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부터는 군수열이네요. 군수열. 군수열은 세 항 중에 두 항을 가지고 나머지 항을 만들든가 아니면 세 항 사이 관계가 나오던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19번 같은 경우는 19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3, 2 빈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27 빈칸입니다. 빈칸 27, 5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럼 요거는 어디 보자. 자, 요네 둘을 더해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로 나눠요. 얘네 둘을 더하고 마이너스 오케이 됐네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얘가 되려면 얘네 둘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요? 26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값은 3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20번 501 53 빈칸 그 다음에 62 끝났네요. 이거는 5의 0제곱은 1 6의 제곱은 36 5의 세제곱은 125 이건 쉬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512 그 다음에 394 그 다음에 8빈칸 6 자, 요거는 이 관계 자체가 네, 이렇게 되네요. 얘네 둘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얘네 둘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여기 10이 들어가야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좀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써볼까요? 4, 3, 1, 2, 마이너스 1, 3 빈칸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빼면 얘고, 얘에서 빼면 얘고, 얘에서 빼면 얘고, 얘에서 빼면 요거고. 빼면 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은 쉽네요. 사칙연산의 혼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를 썼고 27에다가 3 곱하면 81, 81에다가 나누기 9를 하면 9, 9에다가 27을 곱하면 243. 그래서 곱하기 3 나누기 9 곱하기 27 나누기 81 곱하기 243 나누기 729 1 돼야 돼요. 맞죠?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건너뛰기로 가셔도 됩니다. 27, 9, 3, 1 81, 243, 729에 가셔도 돼요. 건너뛰기로.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은 139, 31.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죠?
자, 그다음에 빈칸 651. 이 숫자가 갑자기 커지려면 곱하기밖에 없어요. 곱하기밖에. 맞죠? 요거는 보통 큰 숫자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가 3배보다 4가 커요. 맞죠? 3배보다 4가 큽니다. 얘는 2배보다 3이 크고 얘는 맞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4배에다가 5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124에다가 119. 요렇게가 645 맞네요. 그죠? 여기 129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25번입니다. 요거는 분수 수열이네요. 분모는 4를 곱했고 분자는 5를 더했어요. 그래서 4 곱하면은 512분의 21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6번도 분수 수열이네요.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1씩 더하고 있고 분자에다가는 8을 더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12분의 48 4가 되겠습니다. 4. 그러니까 4인데 여기서는 그냥 12분의 48로 썼네요. 2번입니다. 다음 27번은 분모에다가는 더하기 2를 하고 있고 분자에다가는 빼기 2를 하고 있죠. 27분의 2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이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5 12 15 빈칸입니다. 일단은 기본은 연속한 한강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네요. 그죠?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3 만약에 더하기 2면은 그래도 사실 좀 조건이 부족하긴 해요. 17 있나요? 없네요. 17.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2였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곱하기 형태도 아니죠.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곱하기로 간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1 빼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됐네요. 요거였네요. 요거. 이게 뭐예요? 사칙 연산의 혼합이죠.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30 빼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 사실은 하나 더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애매하니까. 그래서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하나 더 주는 게 더 깔끔하긴 한데 무리는 없네요. 30 있죠? 30.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 추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